빵빵 타세요 수익버스 오늘도 승차 대기 중입니다. 여러분들을 버스에 태워드릴 멋진 드라이버 김준호 기사와 함께하도록 할게요. 기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시장 좀 방향성 없이 오르락 내리락하고 네. 있는다는 느낌이 좀 들어요. 외국인 탑승객들도 도저히 보이지가 않는데 오늘 맞습니다. 국내 도로교통 상황 어떤가요? 도로교통 상황은 그냥 살짝 쉬어간다. 그래서 어제 지나치게 밀렸던 부분들에 대한 반발 매수, 700선을 이탈한 상태에서 강한 매수가 유입됐었는데 특별한 호재가 없는 상태에서 많이 빠졌다는 이유로 1.8% 이상 급락 출발했던 코스닥 지수가 거의 1% 이상의 상승이 나왔다는 거는 하루에 거의 3% 가까운 상승 흐름이 나와준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뉴욕 증시가 이제 상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갭이 뜬 상태에서 이미 전일 좀 반영됐던 부분들이 약간의 이제 차익 매물이 출회되고 사실상 이제 항상 추석 연휴 한 주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는 시장은 가뜩이나 불확실성을 싫어하기 때문에 올라갈 만한 모멘텀도 부재하죠. 지금 여러 가지 뭐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 다양한 어떤 복합적인 악재가 지금 도로된 상태다 보니까 결국에 오늘 국내 증시가 조금은 쉬어가는 흐름이다. 그래서 확실하게 좀 올라갈 만한 모멘텀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모멘텀이 좀 이제 부재한 상태라는 게 시장의 좀 상승에 발목을 잡고 있는 게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가까운 시일 내에 좀 일정이 있는 확실한 모멘텀이 있는 섹터 안에서 우리가 미리 좀 선점을 해 놓는다고 했을 때는 이번 주와 또 추석 연휴 이후에 강력하게 올라가지 않을까 좀 보고 있고요. 추석 연휴만 지나고 또 이번 주에 CPI 지표 발표 또 그리고 다음 주에 FOMC만 끝나고 나면은 시장의 어떤 큰 불확실성은 해소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특히 FOMC에서 금리가 B컷이 됐던 베이비컷이 됐던 결국 금리 인하가 되기 때문에 금리 인하와 또 그리고 일정 또 고성장 섹터 안에서 우리가 미리 또 선점을 해놓는 전략이 이번 주에 가장 중요한 전략이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추석 앞두고 복합적인 악재가 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안에서도 우리가 잘 골라서 올라타 네. 봐야겠죠. 우리 수익버스 굉장히 좋은 예시가 되어졌는데요. 맞습니다. 저희 라메디텍 3차 목표가까지 터치를 했습니다. 이거 계속 들고 갈까요? 맞습니다. 일단 라메디텍 같은 경우도 먼저 매를 맞은 기업 중에 하나예요. 공모가 밑으로 떨어져서 충분히 상승 여력이 남아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특히 이제 초소형 레이저 관련해서 세계 최초로 또 양산에 성공한 기업이고 또 미국을 중심으로 해외 매출이 꾸준하게 급증하고 있는 기업인데 주가가 먼저 매를 맞았다. 최근에 신규 상장주가 의무 확약 물량이 적은 기업들 중심으로 상장 이후에 큰 폭의 조정 흐름이 나와줬어요. 그래서 가격적인 매력이 있는 종목들 중심으로 최근에 시장이 또 안 좋다 보니까 오히려 신규 상장주 쪽에 수급이 집중되면서 라메디텍도 시장 대비 최근 아주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3차 목표가까지 이미 도달을 했고요. 그래서 4차 목표가 다시 한번 재설정해드리면 3차 목표가 18,200원을 이틀 전에 아마 돌파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4차 목표가로 19,500원을 4차 목표가로 한번 설정해 보도록 하겠고요. 익절 나이대는 그대로 14,500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4차 목표 주가 제시해드렸고요. 벨 누리고 내려야 되는 저희 타이밍, 익절가까지도 제시해드렸으니까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새로운 수익버스도 탑승을 해봐야겠죠. 첫 번째 수익버스 바로 만나볼게요. 노선은 어떻게 되나요? 네, 좀 시장에 빨갛게 물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빨간 버스 준비해봤습니다. 네, 우리의 계좌도 새빨갛게 물들었으면 좋겠네요. 빨간 장기버스 탑승해 보겠습니다. 어느 마을로 갈까요? 네, 오늘 갈 마을은요, 바이오 마을도 있고요, 2차전지 마을, 로봇 마을이 있는데 오늘 떠날 마을은 AI 의료 마을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AI 의료 마을 이제 관련해서는 루닛이 또 오늘 장중에 급등이 나왔잖아요. 맞습니다. 관련 있는 그런 마을일까요? 루닛이 움직이면 또 AI 의료도 같이 움직이고요. 또 이제 오랜만에 모처럼 또 이제 루닛이 또 이제 로슈 자회사와 또 이제 병리 의학 관련된 디지털 플랫폼 또 이제 협업을 체결했는데 AI 의료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이제 우리 시간으로 내일 오전 10시에 또 이제 대선 TV 토론회 처음으로 열리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공화당이 됐던 민주당이 됐던 간에 결국 AI와 또 바이오 쪽의 어떤 지원들은 계속해서 이어진다는 전제하에 이 교집합이 될 수 있는 AI 의료 쪽은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관점에서 오늘 AI 의료 마을로 준비해봤습니다. 오, 궁금한데요. 바로 확인해 볼게요. 그럼 몇 번 버스 타고 갈까요? 네, 오늘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버스는요. 322 510번 버스를 타고 떠나보겠습니다. 322510번 버스 타고 떠나보겠습니다. 자, 그럼 버스 이름도 공개해 주시죠. 바로 JLK라는 버스를 오늘 끌고 와 봤는데 결국 루닛이 움직이면요.
있는데요. 일단 실적이 뒷받침되는 뷰노, 또 딥가스 FDA 승인을 앞두고 있고 JLK 같은 경우는 뇌졸중 진단 관련해서 영상 진단 관련해서 독보적인 또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루닛이 움직이면 뷰노와 또 JLK 그리고 막내인 딥노이드까지 같이 움직일 수밖에 없더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또 이제 AI 열풍이 처음으로 불었던 작년 1월 달 기점에서 그때는 AI 영상 진단기기, 특히 AI 의료기기들이 정말 강세를 보여줬었는데 충분한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이 끝마쳐 가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미 JLK도, 루닛도, 딥노이드도 이미 유상증자를 통해서 자금 확보를 해놓은 상태다 보니까 추가 유증에 대한 우려감도 제한적이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들고 와봤고요. 특히 AI 의료 쪽에서의 어떤 모멘텀은 계속해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총 14개 신체 부위를 대상으로 8종의 의료 영상, 뭐 CT라든지 MRI, 뭐 엑스레이, 뭐 내시경 등 각종 이젠 AI 장비를 들고 있는 기업이고요. 뭐 그 외적으로도 이 뇌졸중 분야에서 독보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종합 솔루션 메디허브 스트로크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외신의 평가가 굉장히 좋게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쟁사인 래피드 AI 또 비즈 AI보다 기술적 우위에 있다고 평가받고 있는데 시가총액 자체는 거의 뭐 8배 이상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앞으로 상승 여력은 충분히 남아있다고 보고 있고요. 올해와 내년에 11종의 FDA 승인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연내 뇌졸중 치료제 솔루션 관련해서 추가적인 FDA 승인이 된다고 했을 때는 다시 한번 JLK가 주가 컨턴점프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 루닛이 쏘아올린 AI 의료 쪽의 어떤 투심이 회복이 JLK와 또 뷰노, 딥노이드까지도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판단에 JLK를 오늘 첫 번째 버스로 들고 와봤습니다. 네, AI 의료 쪽이 달리면은 같이 달려가는 버스 JLK 소개해드렸고요. 빨간 장기 버스로 탑승을 해봤는데 그럼 장기적인 관점에서 전략 어떻게 짤까요? 물론 뭐 단기적으로도 시세가 분출될 수 있는데요. 뭐 중장기적으로도 충분히 볼 필요가 있는 섹터가 아닌가라는 관점에서 들고 와봤습니다. JLK는 현재가 부근에서 1차 매수로 접근하셨으면 좋겠고요. 목표가는 13,200원을 한번 설정해 보도록 하겠고 손절 라인 때는 1,2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목표 주가와 손절 라인 잘 체크하시길 바랄게요. 이어서 두 번째 수익 버스 바로 탑승 도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수익 버스는 어느 노선으로 갈까요? 네, 답답한 시장에서 제가 계속 밀고 있는 버스인데요. 최근에 시장 대비 아주 강하게 가고 있습니다. 바로 파랑 버스를 준비해봤습니다. 네, 기사님이 주력으로 밀고 있는 버스기도 하죠. 파란 버스로 탑승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번에는 어떤 마을인가요? 우리가 이제 답답한 시장에 일정을 주목하자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10월 10일 날 있을 로보택시 마을이 있고요. 또 그리고 추석 전에 발표를 앞두고 있는 삼성의 웨어러블 로봇 보핀 마을이 있고 또 대왕 고래 마을이 있는데 오늘 떠나볼 마을은 원전 마을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가장 마지막에 있는 원전 마을까지 달려가 보도록 할게요. 이 안에서 몇 번 버스 타고 갈까요? 오늘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버스 번호는요. 052-690 버스를 타고 떠나보겠습니다. 네, 052-690번 버스 타고 떠나가 봅니다. 버스 이름도 공개해 주시죠. 바로 한전기술이라는 버스를 오늘 두 번째 버스로 끌고 와 봤는데 결국 이제 한전기술은 한전 계열사고요. 또 팀코리아에도 포함이 돼 있고 원전 설계를 도맡아 하는 기업이다. 그래서 매출 비중만 본다고 하더라도 거의 90% 매출이 원전 설계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번 달에 이제 일정이 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4대 그룹 총수와 함께 체코 방문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 또 그리고 SK, 현대, LG 그룹 총수들과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체코를 방문한다라는 것은 원전 최종 수주에 대한 또 이제 가능성과 또 그리고 정부 차원의 어떤 사활을 걸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유일한 어떤 이제 오점은 웨스팅하우스에서 계속해서 지식재산권으로 딴지를 걸고 있는 부분인데 웨스팅하우스와 동행을 하는 한이 있어도 최종 완주를 성공하겠다라는 굳은 의지가 보인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과 현대, LG 또 SK와 함께 뭐 반도체뿐만 아니라 또 전기차, 또 완성차, 또 배터리까지 다양한 산업 부분에서 체코와 협력을 이어간다고 했을 때는 결국 원전 또한 마찬가지로 최종 수주가 3월 달에 거의 뭐 기정사실화가 된 게 아닌가라는 관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코 원전 수주뿐만 아니라 사실 두꺼보니 외에도 2기, 템블린 관련된 추가 플러스 알파 수주에 대한 기대감도 굉장히 좀 높아지고 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지난주에도 사실 체코 총리 특사가 와서 최종 계약 관련된 체결 확신에 대한 발언이 나와준 상태이다 보니까 추가 원전 수주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달에 슬로바키아 총리도 지금 이제 방안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체코뿐만 아니라 또 추가 유럽발 원전 수주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이제 원전 섹터
볼 때가 됐다라는 관점에서 오늘 두 번째 버스로 한정 기술을 들고 와봤습니다. 네, 내년 3월에 최종 수준은 사실상 기정사실화됐다는 점 짚어주셨고요. 그럼 우리 이 버스는 어느 가격까지 달려가 볼까요? 최근에 이제 한전 계열사 관련해서 한전 K패스, 한전 기술, 한전 산업까지도 가져왔는데 또 한전 계열사 같은 경우는 또 인도네시아와 41조 규모의 손종목 구축 사업도 MOU를 체결했는데요. 본계약을 체결한다고 했을 땐 다시 한번 강력하게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있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매수가는 편안하게 현재가에서 1차 매수로 접근하셨으면 좋겠고요. 목표가는 73,000원을 1차 목표가로, 손절 라인 때는 56,000원을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목표 주가 73,000원까지 제시해드렸으니까 이번 버스 잘 탑승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방송 끝나고도 김준호 기사님 어디서 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최근에 시장이 좀 불안정하다 보니까 그날 시세가 분출되는 섹터와 딱 한 종목을 매일매일 아침마다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전달해드리고 있고 우리가 포트 전략을 어떻게 구성해야 되는지 오늘 장 끝나고 오후 4시에 자세하게 좀 소개해드릴 예정이니까 장 끝나고 오후 4시에 유튜브와 MBN고전 사이트를 통해서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오후 4시 김준호 기사와 특별한 시간 또 함께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수익버스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신 기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